자, 우리 가격, 공급까지 살펴봤죠, 여러분. 가격하고 공급 살펴봤고, 이번에는 유동성 부분 좀 살펴볼게요. 매우 중요해요, 유동성이. 우리 지금, 어, 공급이 많으나 적으나, 22년도 어땠습니까? 22년도. 22년도. 금리를 0.5%에서 3.5%까지 올린 22년도, 1년 만에. 7배 올렸죠, 1년 만에. 1년 만에. 그때 어땠어요? 공급이 많은 지역이건 적은 지역이건 도시의 규모가 큰 지역이건 작은 지역이건 서울부터 땅끝마을까지 가격 다 떨어졌죠. 유동성이 너무 과하게 회수하는 시기라서 그냥 다 집어삼킨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제 아무리 공급이 아무리 부족해도 돈줄이 막히면 돈을 경제적으로 풀리는 시기가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요. 오르더라도 조금 오르고. 그래서 삼박자가 맞아야 크게 오르더라. 가격도 좀 저렴한 구간이고 공급도 매우 부족하고 이 기간도 길고 돈이 풀리는 시기여야 이런 상승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미지근한 상승이 일어난다. 지금 지방과 같은 경우 공급이 거의 제로인 지역들도 여러분 어때요? 공급이 아예 없어. 그냥 빵이야. 빵인 지역도 상승은 하나, 미지근한 상승을 해요. 미지근한 상승. 왜요? 지방으로는 유동성이 못 가잖아요. 지방으로는 돈이 못 가는 구조예요, 정책상.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아무리 부족해도 지방에는 돈이 못 가는 형태라서 상승을 크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 네. 자, 한번 봅시다. 보시는 화면은 1986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통화량이에요, 통화량. 자, 이거 돈의 양이라고 보면 돼요. 돈의 양, 유동성의 양이죠. 자, 어때요, 여러분? 약 40년간의 지표죠. 40년 동안 보니까 어떻습니까? 돈의 양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 비슷하게 아파트 가격도 어때요? 비슷하게 상승하죠. 돈의 양이 조금 줄어드는가 싶더니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고 다시 돈의 양이 크게 늘어나니까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고 다시 돈의 양 늘리는 거를 조금 횡보시키니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런 상승에서 횡보하고 그리고 이건 뭡니까? 갑자기 돈의 양을 왜 이렇게 많이 늘렸어요, 이때? 우리 코로나죠. 코로나로 경제가 경제가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돈을 풀었죠. 돈을 풀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 거죠. 돈을 엄청나게 푸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돈을 풀었죠. 그래서 수행해서 아파트 가격이 멈칫하려던 아파트 가격이 쭉 올라가 버리죠. 네. 돈의 양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갑자기 돈의 양이 이렇게 늘어나더니 갑자기 이거는 왜 이렇게 돈의 양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2022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금리를 0.5에서 3.5까지 한 번에 올려버렸죠. 그러면 돈이 시중에 풀린 거를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오르잖아요. 돈을 많이 푸니까.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그 뒤에 물가 오르고, 기자재 가격 오르고, 우리의 월급 이만큼 오르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 경제 위기가 또 발생하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다시 회수시키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회수시키니까 아파트 가격이 어때요, 진짜? 떨어지죠. 그러다가 돈의 회수를 어느 정도 금리 상승을 멈췄잖아, 23년부터. 금리 상승을 멈췄다는 거는 돈이 회수하던 걸 멈췄다는 거잖아요. 그럼 돈이 어때요? 내 돈의 양이 다시 횡보하죠. 횡보하다가 최근 어때요?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또 어때요? 신기하게. 늘어나죠. 신기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의 양을 매우 중요하게 잘 봐야 돼요. 돈을 제 아무리 좋은 식물도 나무도 물을 줘야 자라죠. 물을 줘야.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거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돈의 양을 늘리고 줄이고는 하루 갑자기 늘 줄였다. 내일 들렸다. 주식처럼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쭉 큰 추세로 쭉 늘리고 줄이고 쭉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은 향후에는 늘어날 확률이 높죠. 그렇죠. 금리를 내리는 추세이고. 그러면 우리의 지금 뷰로만 봐서는 지금 우리 운 좋게 올해 지금 40 특강 할 때부터 다 거의 다 우리의 공부한 뷰대로 계속 가고는 있어요. 근데 중간에 언제 한번 틀리긴 틀려요. 네, 안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래는 확정된 미래가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의 추세대로 본다면 여기도 보면 돈의 양이 이렇게 쭉 늘어날 추세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25년 올해 지나고 26년, 27년은 공급은 부족이 확정되었고 가격적으로 선별하면 정말 나쁘지 않고 그리고 유동성까지 3박자가 또 맞는다. 네. 자, 한번 보세요. 돈의 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보시는 화면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약 10년 동안에 미국의 아파트 가격과 미국의 돈의 양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10년 동안의 아파트 가격인데, 어때요? 이게 주황색이 돈의 양. 그렇죠? 그리고 이 빨간색은 아파트 가격. 이게 아파트 가격. 이게 어때요, 여러분? 돈의 양이 늘어난 만큼 아파트가 올라가고, 돈의 양이 줄어든 만큼 아파트가 떨어지고, 다시 돈의 양 늘어나니까 아파트가 올라가고. 네, 이게 강력한 돈의 힘이에요. 근데 하락론자들은 도대체 이렇게 장기간에 몇십 년, 몇백 년 차트를 봐도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10년 전부터 하락 외치던 분 지금도 하락 외치고 있잖아요. 틀렸어도 수십 번은 틀렸는데. 그렇죠? 근데 하락론자들은 원래 이렇게 상승론자들은 한 번 틀리면 잘못하면 가거든요. 근데 하락론자는 안 가. 하락론자들은 절대 안 가요. 왜냐하면은 지지 세력이 탄탄해. 네. 절대 안 가더라고요. 자, 진짜 틀려도 수십 번은 틀렸잖아요. 여태까지. 자, 자, 이번 좀 경기도로 와볼게요. 경기도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에 돈의 양이에요, 돈의 양. 이 돈의 양. 녹색은. 쭉. 근데 잘 봐봐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한 기간 막 갑자기 돈의 양이 쭉 줄었다. 쭉 늘어났다가 이게 아니죠. 큰 추세죠, 추세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추세로 본다면 줄였다가 늘리는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갑자기 쭉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추세로 봤을 때 늘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우리 여러모로 봤을 때. 근데 지금 보시면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을 하지도 못했다. 영향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서울에 비해서. 이 친구들이 지금 힘을 내려고 할 때 투펀치를 맞았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약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물가예요. 이 분홍색은. 우리나라의 물가고, 그리고 이거는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이에요.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시작 시점을 물가 상승과 아파트 가격 상승의 시작 시점을 똑같이 이 벽에다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신기하게도. 물가가 상승하는 거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하는 거하고 어때요? 거의 똑같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봐서 그러면 이런 기간은 약간 비싼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가보다 아파트 가격이 먼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이런 기간은 저렴한 구간이죠. 우리 경기도 좋은 아파트들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런 지금 물가보다 아래에 내려와 버렸어요. 이미 이제. 하지만 우리 20년, 21년 강력하게 돈을 많이 풀면서 그때 너무 순간적으로 떡상했기 때문에 돈이 쌓이긴 쌓였던 거예요, 이때는. 네, 하지만 지금 물가 상승보다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싸다.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 전체로 봤을 때. 서울도 마찬가지로 물가보다 아래까지 왔어요. 이렇게 올라갔다는 똑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비싼 것 같고 많이 오른 것 같고 하지만 또 가만히 이렇게 하나하나 팩트 체크하다 보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 또. 네. 자, 그래서 지금은 물가보다 아파트 가격,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마이너스 2.4% 낮아요. 네. 자, 여기 보세요. 빨간색은 미국의 기준금리고 파란색 우리 한국의 기준금리예요. 우리 한국 따라쟁이죠, 여러분? 네, 어쩔 수 없어요. 전 세계가 다 이래요. 네, 미국의 이런 경제 대국인 미국의 이런 지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이 내리니까 우리나라도 내리고, 미국이 다시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올리고, 미국이 내리니까 우리나라 또 내리네? 여기까지 내렸네? 근데 올리려고 폼 잡다가 미국이 금리 안 올리니까 또 끝까지 내리잖아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국이 여기에서부터 우리 이거 2022년도, 2022년도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0.5%에서 3.5%까지 1년 만에 올렸죠. 미국은 0.25%에서 4.5%, 5.5%까지 올린 거예요. 하지만 최근 올해 가을에 미국이 두세 차례 크게 내렸죠. 우리나라도 따라쟁이네 또. 우리나라도 두 차례 크게 내렸고. 그러면 큰 추세로 봤을 때 미국의 금리를 지금 역사상 가장 현재 최근 20년 동안 가장 높은 시기잖아요. 금리가. 그러면 이거를 내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따라쟁이라서 따라할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지금 가격, 공급, 유동성을 다 살펴봤지만 26년과 27년은 이 세 개가 만날 확률이 있네. 우리의 시선은 26년과 27년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인위적으로 꾹꾹 눌려 있는 시기.
분위기가 완전 안 좋은 시기, 이런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약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어, 아파트 가격, 강남의 아파트 가격과 미국 10대 도시, 미국 10대 도시 아파트 가격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어디가 미국이고 어디가 한국인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유사하게 흐르는 경향이 있고 미국이 약간 선행하더라, 항상. 미국이 항상 먼저 선행하고 한국이 따라가고, 선행하고 한국이 따라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다시 2022년도에 20년도, 21년도 돈을 푸는 만큼 엄청난 폭등을 했고, 22년도 금리를 0.25에서 5.5%가 올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고, 다시 금리를 또 내리고 올리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도 따라가고 있더라. 네. 자, 정부의 정책에 따른 불황 트렌드. 자, 우리 가격 공급 유동성을 살펴봤고, 이 세 개의 상관관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기에 아주 정책의 말을 잘 듣고 있죠. 왜냐하면 극단적인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정책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요인은 뭐다? 가격, 공급, 유동성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요인이 아닌 이런 정책으로 가격을 지금 꾹꾹 눌러있는 시기는 이 시기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좋아요. 내 집을 사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왜냐하면 가격, 공급, 유동성을 봤을 때 앞으로 가격이 상방 압력이 높은 시기죠. 상방 압력이 높은데 대출을 걸어 잠궈 버리고 지금 같은 시국이 어수선할 때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자동차에 고무줄을 달아가지고 이 정책으로 꽉 잡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요게 힘이 풀려버려. 얘가 나가는 게 쭉 나가는 게 힘이 세가지고. 그럼 어때요? 그동안 얘가 잡고 있어서 앞으로 못 나가던까지 놓치면 한 번에 쭉 나가버리죠. 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은 아프고 힘들지만 지금 이런 조금 힘든 시기, 부동산까지 물려있는 시기가 조금 더 오래 가면서 여러분이 내집 마련까지 하시는 시기가 올해 말, 내년 상반기 이 정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지금은 SNS 발달과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 참여가 많은 시기라서 너무 빨리 움직여요. 일단 뭔가 조금 상승이 왔다 싶으면 어때요, 느낌이? 매물부터 잠기죠. 알날부터 잠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가 상승이 왔다 이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꾹꾹 뭐 여러 요인에서 꾹꾹 눌려 있을 때 분위기가 죽어 있을 때 그때 대우받는 게 사는 게 나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작은 눈덩이 여러 개 굴리기. 우리 지난 2020년 720 대책 이전만 해도 이게 매우 유효한 투자였어요. 매우 저도 이런 투자를 했었고. 네. 하지만 2020년 710 대책에 임대차 3법 그리고 취득세 중과 이렇게 급진적인 정책들이 나오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자,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하면 내가 앞으로 또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보유세, 종부세나 종소세 내가 이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한 개, 예를 들어서 얘가 20억짜리 아파트예요. 그리고 네 채 합쳐가지고 얘가 5억짜리 네개라도 20억이에요. 그러면은 종부세 차이가 매년 내는 종부세 차이가 엄청나요.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계략적으로 봐도 5배, 10배 이렇게 차이가 나요.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네 개를 가지고 가겠어요? 아니면 요거 하나 뭉쳐가지고 왜 하나 가져가겠어요? 하나 가져가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강벨트 라인 이렇게 오르고 있고 좋은 것만 많이 오르는 거예요. 시장인 거예요. 근데 요게 해소되길 바랬는데 해소되긴 또 요원해졌죠. 지금 정책상 또 지금 시국상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러면 아직 저는 이게 해소되길 바랬거든요. 취득세도 좀 풀리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투자는 투자로만 봤을 때 투자를 할 수 없고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플러스 많이 해야 한 채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거나 사회초년생들은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하면서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내 자산의 파이를 계속 사다리 기어 올라가듯이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못 올라가잖아요. 아마 저는 지금 세대라면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젊은 세대라면 30대에 제가 10년 전 투자를 했을 때 그때 세대인데 지금 제가 30대에서 이제 투자를 시작한다면 저는 투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흙수저였으니까. 돈이 워낙 없었으니까. 첫 투자를 뭐 1,000만 원, 2천만 원 갖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제. 못해. 하면 안 돼, 오히려. 내 발목을 붙잡아. 내가. 네. 지금 뭐 여전히 여러 정책으로 봐서 앞으로도 당분간 또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금토리님 무조건 한강벨트 사라는 거예요? 예. 아예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네, 아예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얘네들에 비해서 덜 오른다는. 하지만 키 맞추기 하면서 따라가요. 따라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사고 내가 열심히 월급 모아가지고 한강벨트 가겠어 하면은 이제 계산적으로 봐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징검다리 아파트를 사야 돼요. 내가 돈을 가진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좋은 거 하나를 딱 사서 점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얘가 좀 오르면 돈 모은 거가 합쳐서 점프 하면서 계속 거슬러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한 거는 내가 만족을 해. 그러면 플러스 원 한 채까지만 해야 돼. 난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라서 지금 요 정도 상황이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막 지금 분위기대로 다음에 여대 야소 국면이 되면 정말 이 여러 채 가지고 저는 팔딱팔딱 뛸 수 있어요, 여러분. 네. 2020년 7.10 대책 공포를 지금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요. 네. 저는 지금 여전히 이러고 있어요. 올해만 4채 팔았는데도 아직도 팔 날이 멀었어요. 안 오를 것 같아서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